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2021년도 가장 핫한 가성비 태블릿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받았네요. 샤오미 미 패드 5입니다. 저는 프로 모델은 아니고 일반 모델을 구매했는데요. 글로벌 버전이 아니고 내수용이고요. 롬도 내수용 롬의 미 UI를 사용합니다. 내수용은 중국어와 영어만 지원을 하고 미 UI는 확실하게 사용해보질 못해가지고 아직 적응 중이긴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 설치되고 그로 인해서 한글 키보드 설치 가능하고 넷플릭스 및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전체 언어가 영어인 점과 익숙하지 않은 미 UI를 바탕으로요. 출시 발표 때부터 30만원대 가격에 말도 안 되는 스펙을 때려봤고 프로 모델은 조금 더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갤럭시 탭 S7 FE에 뒤통수 맞으신 분들도 대체제로 찾을 정도다 보니 이번 제품은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품은 이런 흰 박스에 오고 프로 모델은 검은 박스에 오는 것 같아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딱 태블릿이 있고요. 뭔가 새거 냄새가 나네요. 그리고 안에 작은 박스의 구성품을 보면 이게 다야? 아니 케이블도 없네요. C2 3.5mm 이어폰 젠더랑 설명서가 답니다. 아니 환경을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 애플도 케이블은 주던데 이건 뭔가요? 구매했던 상품 페이지에 보면 따로 보내준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역시도 확실치가 않고 충전기와 케이블이 기본 구성품이 아니라 사은품 및 별매인가 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멘붕이네요. 태블릿 외형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각진 디자인입니다. 두께는 6.85mm이고 슬림한 두께에 비해 무게는 511g으로 엄청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그린 중에 저는 블랙을 골랐고요. 전체적인 마감 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단에 전원 버튼과 오른쪽에는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요. 그 밑에는 TF카드 슬롯인 줄 알았는데 터치펜 마그네틱 바입니다. 그 아래에는 키보드 연결 포고핀이 있고요. 하단엔 타입C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1인치에 2560x1600 2.5K 해상도고요. 화면비는 16:10 IPS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275ppi, 밝기는 400니츠이고 주사율은 120Hz, P3 세격과 1500:1의 명암비, HDR10 인증 제품에 돌비 비전을 지원합니다. 또한 TUV 아일랜드 저블루 라이트 인증과 선샤인 스크린 2.0으로 시력 보호 및 야외에서 사용 시에도 명확한 대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은 AP만큼이나 디스플레이 품질이 정말 중요하죠. 태블릿 용도가 대다수 영상기 사용 용도가 크다 보니 OTT 고화질 지원 및 화면 밝기색 표현이 중요한데요. 미 패드 5는 제가 여태껏 사용해본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 단연 최고입니다. 정말 화질이 괜찮아요. 화면도 밝고 선명하고 색 표현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2160픽셀에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요.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또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죠. 넷플릭스 화질 지원입니다. 넷플릭스는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하고요. 최대 해상도는 FHD로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FHD라면 영상기로서는 거의 합격이죠. 저 역시 테스트하면서 영상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스피커를 보시면 쿼드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사이에는 마이크가 하나씩 있고 돌비 애트머스를 지원하고 스피커 볼륨이나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요. 하이레스 앤 하이레스 와이어리스 오디오 인증을 받았고 영상 시청 및 음악 감상 시에도 특별히 외부 스피커 필요 없이 사용 가능했습니다. 프로는 스피커가 8개라고 하죠. 쿼드 스피커로 들어도 괜찮은데 8개면 스피커가 어마어마하겠네요. 미 패드 5는 세로형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면 카메라가 가운데가 아닌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즘같이 화상회의나 수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국에는 가운데 위치한 게 아무래도 괜찮긴 하죠. 전면 카메라를 통해 얼굴 인식으로 잠금 해제도 가능하고 인식률 좋고 우선 빠릅니다.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했고요. 여태껏 안드로이드 태블릿 카메라는 단 한 번도 카메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 패드 5는 전면 800만, 후면은 1300만 화소입니다. 아이폰 12도 1200만 화소인데 웬만한 스마트폰 카메라 스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면 카메라는 약간 카툭티가 있고 옆에는 LED 플래시도 있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로 사용해봤을 때 품질이 괜찮더라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설정에서 H264, H265 인코더 설정도 가능하고 이미지 스테빌리제이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도 그렇지만 사진 품질도 괜찮더라고요. 기능도 일반 스마트폰처럼 HDR, 라이브 포토, AI 카메라, 필터 등이 있습니다. 보통 영상 촬영 시에 아이폰으로 B롤 촬영을 종종 하곤 하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미패드 5로도 서브 용도로 사용하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AP는 스냅 860, GPU는 아드레노 640을 사용합니다. 긱벤치 5 수치고요. 싱글 스코어 777, 멀티 스코어 2683입니다. 이 정도 스펙이라면 갤럭시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노트 20와 비슷한 스펙이죠. 그래픽 테스트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3383점,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은 970점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 3300대로 큰 오차 범위 없이 유지가 되었고 온도도 35에서 40도 사이로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웬만한 고사양 게임도 무난히 돌릴 수 있고 120Hz 주사율로 FPS 게임 시에도 매끄러운 화면으로 쾌적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램은 LPDDR4 6GB를 사용하고 롬은 UFS 3.1 128GB입니다. 좀 아쉬운 건 TF카드 슬롯이 없어서 용량 확장 사용은 안됩니다. UFS 3.1 롬으로 읽기 쓰기 속도가 확실히 빠른데요. 앱 설치할 때 체감될 정도로 설치 속도 및 처리하는 속도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배터리는 8720mAh고요. 34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스펙상 완충은 90분 정도고요. 충전기는 제가 따로 구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듀얼 와이파이 지원과 블루투스 5.0입니다. 스마트폰 핫스팟을 통해서 연결 후에 카카오 맵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검색하게 되면 위치 정보와 경로에 대한 부분은 나오게 되는데 내비게이션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오디오 코덱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지원을 하는데요. SBC, AAC, LDAC와 aptX, aptX HD, 어댑티브, TWS 플러스까지 있고 LDAC 비트레이트도 설정할 수 있고 aptX 어댑터에서 로우 레이턴시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디테일하고 많은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 지원을 하고요. 센서는 환경광학 센서와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전자나침반, 홀 센서가 있습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1을 사용하고 내수용 제품은 MIUI 12.5를 사용합니다. MIUI를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 전체적으로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앱들은 중국 앱이고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중국어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사용해보면서 전반적으로 못 쓸 정도는 아니었다 싶습니다. 우선 구매 후에 언어 설정과 와이파이 설정 후에 아이디 등록하는 것들이 있지만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아이디 등록 안 하면 스킵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킵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Get Apps라는 어플에 들어가서 구글 플레이를 검색해 주시고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구글 플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설치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탭에서 사용하는 앱들을 검색해서 봤습니다. 저는 먼저 네이버 키보드를 받아가지고 한글스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후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각종 게임들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MIUI를 경험하면서 적응해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화면을 보시면 애플과 비슷하죠.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구글바에 큰 시계 화면도 없고 깔끔하게 앱만 배치해 있는 것과 그리고 폴더, 아래 바에 빠른 메뉴까지 거의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제스처 설정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설정에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처럼 3버튼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워낙 제스처충이라 제스처로 사용하는 게 너무 쾌적하고 좋아요. 노크온 같은 경우도 실행이 가능하고요. 세팅에서 설정에 들어가 어느 항목에 있는지 잘 몰라서 생각나는 게 웨이크업이 있어서 웨이크를 한번 쳐봤더니 더블 탭 to wake or turn off screen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노크온 항목이고요. 활성화 시켜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크온을 통해서 화면을 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바를 내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왼쪽은 알림 및 진행 상황이 나와 있고 오른쪽은 컨트롤 센터를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센터에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화면 캡처, 녹화, 방해 금지, 화면 전송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크 모드 사용이 가능하고요. 리딩 모드를 하게 되면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나이트 시프트 모드처럼 자연스럽게 어두운 환경에서 볼 수 있는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모드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가성비 안드로이드 태블릿 제품들처럼 확 역변해서 어색함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더라고요. 밝기 조절 옆에 A를 누르게 되면 자동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하단의 스마트홈 디바이스는 집안에 사용하고 있는 샤오미 기기들을 미홈 앱을 통해 등록해 놓게 되면 미패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샤오미 대다수 제품들이 앱을 지원하기 때문에 집안에 사용하는 기기들이 있다면 편하게 설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웹서핑 시에도 빠릿한 편이었고 화면 안에서 이동 및 앱 간의 전환도 빠릿합니다.
하단바를 위로 올리면 실행 앱들이 나오고 한 번에 정리할 수가 있고, 또한 플로팅 윈도우를 누르면 PIP처럼 창을 띄울 수가 있고, 전체가 다 되진 않고 해당되는 몇 가지 앱들만 가능합니다. 화면 분할도 가능하고 멀티태스킹도 쾌적합니다. 영상 보면서 웹서핑 시 큰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또한 재밌는 게 앱 삭제 시 이런 식으로 언인스톨을 누르게 되면 팡 터져버리는데, 와, 이거 중독성 있네요. 그냥 다 지워버리고 싶은. 사용 안 하는 중국 앱들을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 고사양 게임들을 즐겨볼 수 있었는데요. 일부 게임들은 순정 롬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딘인데요. 오딘을 실행시키고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도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미패드5는 곧 국내 정발로 출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발하지 않는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게임을 주로 돌릴 예정이시라면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플레이해본 게임은 모바일 배그, 아스팔트 9, 원신, 탭소닉, 리니지 2M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하던데 생각보다 먹을 게 많더라고요. 미패드5는 사용해보면서 기본기적인 부분부터 만족도가 꽤 괜찮았습니다. 빌드 퀄이나 디스플레이 품질, 카메라, 스피커에서 겔탭이나 아이패드 못지않게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영상기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만족스러웠고, 게임도 크게 사양 고려하지 않고 웬만큼 돌릴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카메라 품질이 괜찮아서 종종 사용하게 되면 128기가 용량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다른 패드는 추가 확장돼도 128기가면 널널해서 그닥 쓸 일이 없었는데, 미패드5는 추가 확장이 안 되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 더 가격이 있지만 256기가도 있기 때문에 용량을 좀 많이 쓰게 된다면 256기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만간 미패드5는 국내 정식 출시가 되고, 미패드5 프로는 글로벌 버전 출시 예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21년도 태블릿 시장에서는 단연 미패드5와 미패드5 프로가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직 펜과 키보드가 오지 않았는데 제품 오는 대로 바로 다음 영상에서 펜과 키보드 테스트 영상을 다루겠고요. 타 제품과 비교하는 부분도 다룰 예정입니다. 저도 이번 9월에는 미패드5로 한번 흠뻑 젖어볼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